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보육교사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박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자신의 보육관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았다면 취업 준비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이집 취업 준비를 할까요?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예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주는 곳이 있는 반면 자유양식인 곳도 많아요. 잘 확인하고 자유양식의 경우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력서를 고르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기본사항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적는 게 좋아요. 꼼꼼함은 교사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양식의 경우 생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우거나 다른 이력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양식이 정해져 있다면 빈칸 없이 채우는 것이 좋겠죠? 저는 초임 때 경력사항에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실습지 등을 넣었어요. 자격증에는 보육교사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넣었어요.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자격증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강점을 꼼꼼하게 넣어주세요. 채용기간인 12월에서 2월은 어린이집도 학기말 준비로 바쁘답니다. 지원자가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반드시 나만의 제목을 붙여 잘 읽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력서 이미지는 꽤 중요한데요. 지원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충 쓴 이력서를 보고 면접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글씨체도 가독성이 좋고 깔끔하면 좋아요. 또한 단점 및 장점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이때 단점을 너무 장점으로 커버하려 했으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면접 시 질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단점을 쓰되 그 단점을 극복한 노력이나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땐 중복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가 정한 제목에 핵심이 되는 내용 한두 가지를 넣는 것이 좋아요. 저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적었다면 핵심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한두 가지 정도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좋겠지요. 이력서에 썼던 대외활동과 같은 것을 뒷받침하면 더 좋겠지요. 앞서 말했듯 홈페이지에서 그 기관이 어떤 보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해 기본 사항 같은 것을 알아두면 제가 면접을 볼 때 편하더라고요. 저는 초임 때 경력도 없고 저를 표현하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면접 시 포트폴리오를 건네 제 이력서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했답니다. 간혹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가면 좋아요. 의상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세미정장이나 단정한 원피스 같은 것을 입어 유하게 보이는 것이 좋아요. 초임교사 면접에 가면 다들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분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면 자신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 논문, 그리고 수업 계획서 등을 넣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을 정리해 놓는 것도 좋아요. 저는 프로젝트 접근법으로 한 수업 계획서를 넣었어요. 교사는 1년 동안 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꼼꼼함을 보이는 것이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저는 여러 곳에 면접을 받고 떨어진 곳은 거의 없을 정도였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감이에요.
저도 여러 번 보다 보니 원장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긴장도도 훨씬 낮아졌답니다. 여러분이 원장님이라면 어떤 교사를 뽑고 싶을까요? 저는 너무 개성 강한 교사보다는 유연하고 밝은 느낌이나 차분하고 꼼꼼한 분위기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면접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모순이 없어야 해요. 자기소개서에 동화책 수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동화가 하나도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긴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순이 없는 것이 좋아요. 저는 졸업 후에 1년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교사는 1년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교사를 시작하면 쉽게 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었다며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여행을 다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했고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년을 쉬었지만 앞으로 꾸준히 일할 것이라는 묘한 신뢰감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면접장의 분위기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다대다 면접을 봐요. 일반 기업처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재단마다 다른 시험을 보고 인성검사를 거쳐요. 우선 면접장에 오면 인성검사 및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본답니다. 그 지역 주변 원장님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국공립이나 민간의 경우 1대1 면접을 주로 봐요. 원장님과 1대1로 보기도 하고 원장님과 원감님 또는 주임교사가 들어오며 면접자 한 명씩 면접을 봅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 긴장이 높지 않아요. 면접 질문은 보통 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과 함께 최근 보육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나의 보육관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내 성격 및 강점 등을 물어본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아보았어요. 또한 아동학대는 민감한 내용이므로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알고 가면 더욱 좋습니다. 놀이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참고사항으로 가져온 자료를 함께 보실까요? 4월에는 즐거운 어린이집을 주제로 놀이 준비가 이루어졌어요. 3, 4월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어린이집이나 반에 적응하는 기간이므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세부 놀이활동의 경우 아이들의 흥미로 이루어져요. 아이들이 케이크 교구에 관심을 많이 보여 생일상 차리기, 모래로 케이크 만들기 등을 해보았지요. 2주차에도 아직 케이크에 관심을 보인다면 더욱 풍성하게 케이크 놀이를 즐길 수도 있어요. 우리 반을 탐색하고 어린이집을 탐색할 수 있도록 바닥이나 벽면에 좋아하는 캐릭터나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을 붙여두고 이름을 익히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위해 오감 활동을 하기도 했네요. 자료에는 없지만 이때 자동차 캐릭터에 관심을 많이 보여 5월에는 자동차를 주제로 놀이가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전교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고 놀이활동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보조교사, 연장교사, 누리교사를 모두 경험해보았어요. 그렇다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짧게 살펴볼까요? 전교사는 보통 학급을 맡아 1년을 운영하죠.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수행해요. 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교사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요. 연장전담교사는 연장반의 담임교사예요. 연장반의 일지가 따로 있고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나라수당 13만 원을 받아요.
누리교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유아반의 수업 준비 및 수업을 도와요. 보조교사, 연장교사, 누리교사 모두 4시간 반 근무를 하며 30분 휴게 시간을 갖습니다. 8시간 보조의 경우는 1년 경력을, 4시간 보조의 경우 반년을 보조 경력으로 인정해요. 저는 전교사로 시작하였지만 사실 보육 현장을 잘 알지 못했고 실제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달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학기별, 분기별로 어린이집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저도 아이들과 함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선배 교사들을 잘 만나 배우고 격려받으며 생활한 것 같아요. 전교사로 일하던 곳에서 연장교사를 하게 되어 전교사로 일할 때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반만 바라보던 눈에서 전체 원아들을 각 반의 특성 및 담임 교사들의 장점, 특기, 보육관 등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교사가 부담스러울 땐 보조교사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육교사를 하며 느낀 점을 조금 소개하자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론과 다른 실제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개별 원화 상황에 딱 맞는 피드백이 필요할 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죠. 그땐 선배교사의 조언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학급의 운영자이지만 어린이집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반 업무만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것도 다른 점이지요. 또 보육교사의 자질이에요. 물론 어린이집마다 보육관이 달라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자질은 개별 원화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인 것 같아요. 따뜻한 눈과 더불어 필요한 전체를 바라보는 눈. 신입교사에게 가장 어렵지만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육교사는 숨은 조력자예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 아이를 제일 잘 아는 건 양육자랍니다. 학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잘 모르겠는 아이의 행동 및 습관 등을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의논해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 좋아요. 그 밖에 유아체육교사, 오감놀이 교사, 놀이학교 교사, 북활동 교사, 교육원 취직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답니다. 대학원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